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목요일 점심 방송 영화학개론에서는 영화 한 편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주 다른 키워드를 선정해 꼭 한 번쯤은 봐야 하는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명작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학개론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할 전북대학교 방송국 함영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밖에서 산책을 하며 저 영화학개론 방송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추적추적하네요. 오늘의 영화 키워드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은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영화사들이 정말 많죠. 저는 디즈니, 픽사와 지브리 영화까지 애니메이션을 생각만 해도 많은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통통 튀고 주인공들의 노래가 기대되는 디즈니나 잔잔하고 감성적인 지브리까지 취향대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회사마다 그림체나 느낌이 정말 달라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영화는 과연 무엇일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많은 만큼 오늘의 영화를 선정하기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영화는 사춘기 소녀 머릿속에 이야기를 담은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다들 인사이드 아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라서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 들려드릴게요.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인 라일리가 태어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때 라일리의 머릿속에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기인 라일리의 머릿속에 감정이 탄생한 것인데요. 첫 감정은 기쁨이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모습으로 라일리의 행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앞에 놓여진 버튼을 누르자 라일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을 전파하는데요. 그 기억은 구슬이 되어 라일리의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쁨이보다 훨씬 작은 체구와 푸른 몸을 가진 새로운 감정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슬픔이가 탄생합니다. 슬픔이에 이어서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일리는 기쁨이를 중심으로 5 감정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전과는 다른 집과 학교를 보며 라일리는 슬퍼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장난을 치며 기분이 나아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때 라일리의 특별한 기억, 즉 핵심 기억 구슬을 슬픔이가 실수로 건드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첫 인사를 하던 라일리는 슬픔이로 인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자꾸만 라일리의 감정을 슬픔으로 물들이려는 슬픔이를 기쁨이가 제지하던 중에 저장되어 있던 핵심 기억 구슬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핵심 기억 구슬은 라일리의 기억을 지탱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했던 것이라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데요. 아까의 그 상황 때문에 결국 슬픔이의 핵심 기억인 파란 구슬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는 기뻤던 순간만 핵심 기억으로 놔두기 위해 슬펐던 핵심 기억 구슬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슬픔이와 기쁨이가 몸싸움을 하게 되고 원래 있던 컨트롤 본부가 아닌 장기 기억 저장소로 가게 됩니다. 기쁨이와 슬픔이를 잃은 라일리는 예전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과연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섯 감정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줄거리에 이어 영화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면 영화의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앤디 그래머의 조이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줄거리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에 이어 노래까지 들으니 영화에 더욱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영화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는 숨어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기쁨이와 슬픔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쁨이의 생김새를 보면 밝음의 상징색인 노란색 몸에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색은 파란색인데요. 다른 감정들은 자신의 상징색으로만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파란색이 된 이유는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슬픔이가 빙봉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하며 기쁨이는 슬픔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해결책을 찾는데요. 항상 기쁜 것만은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슬플 땐 울어도 괜찮고 기쁘기 위해서는 슬픔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기쁨이의 옷색도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은 초록색이었던 것입니다. 초반에는 슬픔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기쁨이가 다른 감정들과 잘 어우러져서 성장하는 스토리가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틈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독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은 피트 닥터로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제작해 믿고 보는 감독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부터 업, 소울까지 이 감독의 작품 하나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호평을 받은 인사이드 아웃을 제작하며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감독의 실제 경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감독은 내 딸이 사춘기를 맞았는데 도대체 딸 머릿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 머릿속을 상상하며 그려낸 세계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데요. 역시 세계적인 감독답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고민에서 영화까지 탄생한 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인사이드 아웃은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애니워드에서 최우수상, 감독상까지 수상 내역을 다 말하려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감독에 이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안 알아볼 수는 없겠죠. 영화에 나오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는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이름에 맞는 성격에 생김새까지 다섯 감정이 서로 얘기만 하는 걸 보고만 있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영화가 받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시 35분. 현재 여러분은 영화학개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 감정 이야기를 다루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영화가 대중들과 평론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큰 호평을 받았던 점인데요. 신박한 소재임에도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되게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관이 정말 정교하며 그것을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험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서 지루한 부분이 없으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기였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하면서 침체되어 있던 픽사를 다시 전성기로 올려놓은 장본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수상과 개봉하자마자 뜨거운 관심 속에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위는 기본이고 약 500만 명의 관객 수를 끌어모았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장르 관객 수 6위까지 기록하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감독의 미야자키 하야오도 인사이드 아웃에 관람평을 남겼습니다. 딸에 대한 엄청난 애정 없이는 이러한 관찰, 묘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묘사를 가능하게 한 감독의 딸 사랑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말하며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을 누구나 공감하게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제외하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상상의 친구인 빙봉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빙봉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캐릭터마다 감동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기억에 더욱 오래 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봄날의 기억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비하인드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출연자들의 애드립이나 출연자들의 촬영 케미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곤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애니메이션 영화라 출연진들의 애드립이나 촬영 때의 케미를 아쉽게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이스터에그와 제작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스터에그는 제작자가 영화 속에 숨겨놓은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은 픽사의 제작자로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픽사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픽사 영화에 여러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픽사의 또 다른 명작인 업의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의 기억 일부 중 업의 주인공인 칼, 엘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잠깐이나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몬스터 주식회사 부의 목소리를 재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영화의 회사인 만큼 이런 소소한 포인트들이 영화를 보는 재미를 한층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인사이드 아웃은 기쁨이를 주축으로 5감정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원래는 이 5감정들의 이야기가 아닌 놀람, 욕망, 사랑, 자존심을 비롯해 총 26명의 캐릭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주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탈락했던 감정은 놀람으로 놀람을 포함해 21개의 캐릭터가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5개의 캐릭터가 남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훨씬 깔끔해 보이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비하인드 중 일부만 소개해드린 것이라 아직 남은 비하인드가 많으니까요. 영화를 보시고 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영화학개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하수 다방에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는 키워드 애니메이션 영화인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해석과 영화가 받은 평가, 해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화를 감상해봤는데요. 요즘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안 나거나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생겨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때 오늘의 영화인 인사이드 아웃 한편 감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린 모두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영화 한 편의 여유 정도는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올지 또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화학개론은 마지막 곡인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이웅희, 모니터 김승연, 진행의 저는 함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